6월 3일 목요일 밤 11시 딱 정각 지나고 있습니다. 밖에는 지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아주 고요한 밤 시간입니다. 요즘은 마치고 나면 가끔씩 이제 마트나 편의점에 가보면 이제 마치고 가끔 집에서 맥주 한잔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안주거리 한번 구경하려고 이렇게 보면은 안주거리들이 굉장히 참신하게 잘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용 포차 안주 뭐 이런 식으로 막창 볶음 또는 쭈꾸미 뭐 이런 식으로 돼지 두루치기 이런 식으로 많이 다채롭게 잘 나오죠. 먹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왜 중국 김치 사태 터지고 난 뒤에 그 전부터도 중국산 어떤 식재료에 대해서는 제가 미심쩍은 구석이 항상 있어 왔는데 아마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우리가 중국을 차별화하고 혐오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그저 상품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그렇다는 거죠. 더구나 이제 김치 사태 이후에는 뒤에 이제 갖가지 재료가 이제 뭐 뉴질랜드산이다, 뭐 호주산이다 이렇게 국적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좀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중국산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또는 중국산, 다른 나라들은 다 국적을 명시를 해놨는데 외국산이라고 해놨는 게 있어요. 괄로 해가지고 뭐 고춧가루 외국산 딱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상품을 이제 다시 내려놓죠. 특정 나라가 떠올라가지고 외국산 다 국적을 표기해놓고 얼마 전에 인터넷 그 일기예보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일기예보를 많이 보니까 거기에 일기예보 이제 앵커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국외 미세먼지 이렇게 표현하는 걸 제가 듣고 참 가소로웠습니다. 마치 북괴가 미사일 실험을 했을 때 뭐라고 했죠? 불상 발사체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한번 그 실체를 덮어보려고 한번 아둥바둥하는 것처럼 국외 미세먼지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보고 참 가소로웠습니다만은 지금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그렇죠. 인도발, 영국발, 뭐 변이, 또 홍콩발, 남아공발 이렇게 다 특정 국가 이름을 다 붙이면서 중국발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 또는 우한 폐렴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초창기에 조금 쓰다가 뭐 WHO 같은 경우에 중국의 개입설에 대해서는 뭐 정평이 나 있는 이야기겠지만은 특히나 우리 국내의 정치로 볼 때는 싱하이밍이라고 하는 자가 중국 바이러스 또는 우한 폐렴이라는 말을 쓰면 유감스럽다라고 이제 엄포를 놓기도 했죠.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공식적으로 그 용어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죠. 코비드-19 또는 뭐 코로나 이런 식으로만 이제 쓰고 중국 바이러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포항시장 이강덕 씨를 좀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일본에서 이제 방사능 처리수를 이제 태평양으로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수치를 따져보고 시민들을 계몽하고 계도할 생각은 않고 마치 아주 천박한 시민단체들이 들 법한 그런 피켓을 들고 릴레이 시위라고 한답시고 그렇게 들고 있는 걸 보고 참 꼴값지 않다라고 제가 비판을 했었습니다만은 중국의 동해안, 우리의 서해안 마주보고 있는 곳에 절비한 원자력 발전소 한반도 전체를 들여다보는 중국의 레이더, 한반도 전체를 겨냥하고 있는 미사일, 중국의 미사일, 북한에서 흘러나오는 풍계리 방사능 피해, 북한에서는 우리 한반도 적화, 공산화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핵폭탄, 그것에 대해서 동해안까지, 서해안은 물론이고 동해안까지 와가지고 싹쓸이 해가고 있는 중국 불법 어선, 카디즈를 침범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군기, 에 대해서 비판을 왜 안 하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어떤 지금 보면은 뭐 우길기를 연상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조금만 어떤 그런 형상이 나타나면은 막 알러지적 발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가까웠던 6.25 전쟁에 대한 전범 국가가 중공이고 북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중국의 그 별 5개 있는 중공의 인공기
중공 깃발, 그 다음에 북괴 인공기에 대해서는 왜 전범 깃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분열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똑같은 제품이 있지만, 자, 이 제품이 한, 중, 일, 일본 각각의 제품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제품을 가장 선호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아마 내심, 나 일본 거, 메이드 인 재팬 좀 갖고 싶어라고 아마 내심 생각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선호하고 싶은 사람도. 하지만 이제 분위기상 그걸 못하죠. 그러면 질문을 바꿔가지고, 세 나라의 제품 중에서 어느 나라 제품을 가장 제외시키겠습니까? 가장 하위에, 선택지의 하위에 놓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아마, 나 중국 거는 일단 제껴 놓을게. 라고 말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분열되어 있는 거죠. 2019년을 거쳐오면서 반일 광풍이 그야말로 극에 달했을 때 이곳 경주에도 일본산 자동차 있죠. 일제 자동차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도요타 같은 이래 상징물 있잖아요. 차에 붙어 있는 거. 그걸 스티커로 가리고 막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정말 야만의 세월을 우리가 거쳐왔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되었고 아직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아까 이강덕 시장 이야기했지만은 포항 같은 경우에 징용공 문제라든지 적산 문제라든지 일본이 남기고 간 적산 문제라든지 이런 판결들을 지금 포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항에도 가보면 학교의 교가에 대해서 또는 교표에 대해서 학교 상징물에 대해서 일본 냄새가 난다 드러내자라고 하는 게 지금 포항이 굉장히 극렬합니다. 전라도 군산보다 더 심할 정도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포항이 그런 도시가 지금 되어버리고 있어요. 리더들의 뭐라고 할까요? 리더십의 부재,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분열적인 어떤 역사 인식,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어느 나라 제품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중국의 김치 사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요즘 물질과 문명과 물질이라고 하는 책을 좀 보고 있습니다. 문명과 물질.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제가 요즘 머릿속에 있는 건데요. 물질은 어떻게 문명을 형성하며 이어져 왔을까? 인간 문명이 이제 변천해옴에 있어가지고 인간이 물질을 발견하고 물질로 인해서 문명이 문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그 문명에 의해서 다시 또 새로운 물질을 발명해내는 이런 거. 석유왕이라고 불렀던 누구죠? 야마니입니까? 야마니?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사망을 했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석기 시대가 끝난 거는 돌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돌이 떨어져서 석기 시대가 마감을 하고 청동기 시대로 갔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이제 가치를 발견해낸다는 거죠. 에너지의 패러다임 역시, 석탄에서 석유로, 석유에서 이제 원자력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제 수소도 나올 것이고 하지만, 그게 석유 고갈론도 지금 털렸다고 나옵니다만은, 석유가 고갈되어가지고 에너지 패러다임이 석유에서 원자력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인간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내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이 물질을 발견해내고 그 물질이 또 인간의 문명을 다시 더 높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순환되어 간다는 그런 이제, 골격으로 쓰여진 책인데요. 최근에 보면은 이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념 논쟁하지 말자, 탈이념으로 가야 되고 우리는 미래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얼핏 들어보면 맞는 말 같잖아, 그죠? 왠지 그 이념 논쟁 같은 걸 하게 되면은 해묵은 빨갱이 타령 또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겠죠. 근데 빨갱이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인류는 결국 종국에 가서는 전체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이라고 미제스 쌤이 말한 바도 있는데 전혀 그거는 사라진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대북관을 볼 때에도 공산주의자들이 호시탐탐 공산화를 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계속해서 무장해제를 하죠. 물질적인 무장해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무장해제를 계속 해내고 있는데 저는 그걸 역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반역자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반드시 역사에
재판장에 그들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여기에서 제가 문명과 물질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바로 이념의 토대 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까 제가 에너지의 패러다임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 역시 마찬가지. 다 이념에 의해서입니다. 그럼 어떤 이념이냐? 지금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CO2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는 전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 이념에 기반해서 만들어내는 정책들입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간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재료, 원소스가 이념인데 그걸 버리고 어떻게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뭐 정치적인 레토릭으로서는 그렇게 쓸 법하다 싶지만 그것 역시도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정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념에 대한 논쟁을 정확하게 하고 그 논쟁하는 모습을 노출시킴으로써 국민들, 즉 유권자들을 학습시켜 나가는 과정이 바로 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무슨 합리적인 보수다, 따뜻한 보수다, 탈이념이다, 미래로 나아가자 이딴 소리 해서 되겠습니까?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89년도에 역사의 종언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념의 대립이었던 소련과 미국의 대립이 이제 종식되고 이제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인류가 안정을 누리면서 이제 존속해 나갈 것이다. 계속 이제 그렇게 나아갈 것이다라고 썼던 게 이제 역사의 종언이고 그게 이제 단행본으로 아마 90년대 초반인가요? 그때는 이제 책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는 그때 점을 해가지고 87 체제라고 하는 게 터지면서 김일성을 신격화한 김일성 종교주의자들, 다시 말해서 주체사상파, 줄여서 주사파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제도 속으로 본격적으로 침투에 들어오는 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또 89년도 같으면 정교조가 이제 출범을 하기도 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한데, 야, 주사파가 어딨냐고요? 청와대에 있잖아요.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념의 대립이 아직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 후쿠야마 같은 경우에도 놓친 부분이죠. 저는 미제스 쌤이 말한 결국 인류의 이념은 전체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이다, 격돌이다라고 말한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제 핵심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보면 뭐 좌우 진영할 것 없이 그런 이제 많은 그 풍속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이라고 하는 소위 우파라고 하는 진영에서도 보면은 굉장한 일방성을 가지고 폭압성을 가지고 그런 에너지들이 극단화되고 또 좌 진영에서도 그게 극단화되면은 결국 종국에 가서는 그게 똑같은 거거든요. 극단주의자들. 그래서 그런 것은 쉽게 이념을 탈피하고 탈이념으로 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청년이라고 하는 이른바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내뱉어낼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아직까지는 일천하고 과문하지만은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솔직하게 유권자들에게 정론을 펼쳐 보이고 이러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 그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분식해가지고 용어를 말하고 무언가 새로운 듯한 그런 식으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념 논쟁하자고 하면은 야 너는 꼰대다 수구다 이렇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청년 정치인들을 보면 굉장히 꼰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탈이념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꼰대 같은 또는 무식한 또는 유권자들을 호도하는 그런 사기 용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